규제지역 지정 언제쯤 할 것 같나요? 성인된 자녀로 조정지역 되기 전에 증여를 고려해 봅니다. 네, 가능하면 규제지역으로 발표 나기 전에 증여를 하는 게 좋고요. 특히 이제 토허제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증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상당히 힘들어지고 그 상황에서 토허제가 지정되면 뭐가 문제냐면 전세를 끼고 내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매도가 안 돼요. 이 토어제가 엄청난 악법인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이 헌법에 있는 재산권을 침해하는데 이게 뭐 어떤 건지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왜냐면 뭐 강남에 뭐 아니면 뭐 용산에 집을 가지고 계신 분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대부분은 그냥 남의 동네 얘기다라고 하지만 막상 거기 가지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내가 전세를 줬습니다. 그럼 전세를 주고 나면은 그 집을 팔아야 될 수도 있는데 팔 수가 없어요. 그 매수자는 실거주를 해야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집을 못 팝니다. 근데 더 문제가 있죠. 뭐죠? 바로 실거주를 하지 않고 전세를 주는 경우에는 2+2 때문에 4년을 살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4년간은 집을 못 팔아요. 이게 엄청나게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문제입니까? 보통 그 강남이나 뭐 이런 데들 이제 고가 아파트들은 젊은 사람들보다는 노인분들이 훨씬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 노인분들이 집을 팔아야 되는데 집을 못 팔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돌아가실 때는 또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팔면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양도세를 좀 많이 감면을 받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재산권이라는 게 금매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팔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정도면은 재산권의 제한이 어느 정도 뭐 약간 된다고 보는데 이거는 팔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재산을 뭘 가지고 있는데 팔 수가 없게 법으로 다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그거 재산을 하나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뭐 팔아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근데 거래 자체를 막아버리는 효과를 보자고 사실상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거는 법 그 조문 이름처럼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땅을 거래할 때 허가해주는 개념이었는데 이게 주택에 들어온 지가 벌써 6년 차예요. 그러니까 주택은 사실 땅이 일부분이 있고 건물이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건물에 사람이 사는 거지 땅 때문에 그거를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뭐 거래를 막겠다고 사실상 이제 어디 논이나 밭이나 논밭 같은 거에다가 적용하던 토호제를 가져온 겁니다. 6년 전에. 그래가지고 그거를 뭐 이렇게 하는데 참 이게 쉽지 않다. 진짜 쉽지 않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앞으로 더 확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조만간 확대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규제 지역도 더 확대가 될 것이고 여러 가지들이 이제 거래를 막으려는 정책들이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뭐 이래저래 거래를 제한당하는 일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어쨌든 부동산 자산을 한 7, 80%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재산의 7, 80%를 매매나 이런 거래를 하기가 쉽지 않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는 또 뭐 피해자들이 생기겠죠. 근데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나라는 약간 좀 대의를 위해서 뭐 소는 희생하고 간다 이런 게 워낙 좀 많아요. 전반적으로 좀 전체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야, 국가가 하는 건데 뭐 좀 어쩔 수 없지 않냐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좀 많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뭐 소수가 피해봐도 그냥 막 뭉개고 갑니다. 이런 것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상속세 바꾼다고 들었어요. 상속세를 바꾸는 것도 사실은 상속세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 대주주들, 지배주주들, 소위 말하는 기업 그룹 오너들 이런 사람들이 상속세를 너무 많이 내기 때문에 기업이 해외로 이전되고 아니면 사모펀드에 막 팔아버리고 뭐 중국계 자본이나 뭐 외국계 자본으로 막 기업이 팔리면서 그게 또 이제 구조조정되고 직장이 없어지고 뭐 공장이 해외로 이전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에 타격을 주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상속세는 아주 뭐 이성적으로 얘기하면은 2, 30억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뭐 300억, 500억, 뭐 5천억, 5조 10조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지금 이 한국의 약간 기형적인 상속세 때문에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어서 그거를 아껴보겠다고 뭐 일감 몰아주기도 하고 뭐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상장 쪼개기 상장하고 뭐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뭐 기업을 운영하려고 뭐 비리나 이런 거를 또 막 이렇게 하는 기업인들도 많겠지만 상속세가 너무 높아가지고 60%를 국가에 줘야 되니 내 집의 지분이 아예 그냥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사가 그냥 잃어버리는 거죠. 회사를 잃게 되는 거죠. 그냥 내 재산의 60%가 날아간다고 보면 됩니다. 대부분 이제 뭐 기업 오너나 뭐 재벌들은 주식이 자기 재산의 전부예요. 부동산은 뭐 조금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기 재산의 60%가 날아갑니다. 뭐 이게 경영권이나 뭐 이런 거를 따지기 전에 그냥 자기 재산의 60%가 날아가요. 그럼 그렇게 해서 자녀한테 상속을 해봐야 자녀도 어차피 그 나중에 죽을 때 또 그 물려준 40%의 재산에서 또 60%가 또 날아가요. 그러니까 2번 상속세 내면은 그냥 재산이 없어져요. 우리 가문의 재산이 그냥 없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뭐 1000억 부자가 순식간에 100억이 돼버려요. 한 2번만 상속세 맞으면. 그러면은 뭐 이거를 누가 여기서 유지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뭐 비리를 저질러서라도 상속세 재원을 만들든 아니면 상속세를 안 낼 수 있게 뭐 몰래 어떻게 뒤로 지분을 뭐 꼬아가지고 약간 불법 승계를 하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내 상황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거는 뭐 부자들이나 재벌들의 문제인 거고 나는 상속세를 안 내기 때문에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그 사람들을 이 국가에서 더 이상 지켜주지 않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살 길을 찾는 거예요. 그게 사모펀드에다가 팔아버리고 싱가포르에다가 뭐 법인 만들어서 막 회사 옮기고 뭐 국적 바꾸고 뭐 두바이로 막 이민 가고 뭐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어떻게든 돈 싸들고 막 간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은 자기를 아무도 안 지켜주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세금 안 낼 거면 나가라고 그러고 빨리 떠나라고 지금이라도 빨리 부자들 다 떠나라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게요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부자들이 실제로 많이 나가고 있고 자기 재산을 60%를 떼고 죽으라고 하면 사실상 그거는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상속세 개편을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여전히 한 2~30억 정도 재산이 있는 분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어요. 200억, 300억, 500억, 1000억 부자들이 타겟이 아닙니다. 그러면 상속세의 진짜 문제인 거는 해결이 되진 않아요. 그건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여전히 부자들은 계속 돈을 들고 해외로 나갈 것이고 뭐 있는 기업들도 어떻게든 해외로 공장을 계속 옮길 거예요. 왜냐면은 한국에 있어봐야 어차피 버는 게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평생 살아서 번 돈의 60%를 주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길은 두 가지밖에 없어. 어떻게든 불법을 저질러서 그 재산을 지키든지 아니면은 이 나라를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왜냐면 제3의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꽤 많은 분들이 뭐 그런 얘기를 하죠. 뭐 해외 나가봐라. 뭐 돈 많으면 한국이 제일 살기 좋다 하는데 한국에 살면 살기 좋죠. 근데 살기 좋으면 뭐해? 재산의 60%를 내고 가야 되는데. 잘 살고 60% 주고 가라 뭐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면은 뭐 본인이 100억 부자만 돼도 쉽지 않을걸요. 애국심이 생기기가 쉽지 않을걸요. 100억 부자면 한 50억 내야 되거든요. 그거 낼 수 있을까? 아이가 둘이면 50억 내고 25억 줘야 돼요. 그럼 갑자기 100억 부자 가족이 25억으로 이렇게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애들은 뭐 행복하게 살까? 잘 모르겠죠? 그러면 그거 팔아가지고 싱가포르 갑니다. 싱가포르 가면은 한 80억 챙길 수 있어요. 80억을 애들한테 주면 애들한테 그대로 80억 다 줍니다. 상속세도 없거든요. 증여세도 없고. 그럼 애들이 40억 부자가 돼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세금 한 60% 낼 건지 외국으로 뭐 국적을 바꾸고 재산을 지킬 건지는 다들 뻔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인구수 대비로 하면은 세계 4위 정도로 해외 이민이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돈도 많이 들고들 나가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아는 그 유명한 재벌들은 이래저래 못 나갑니다. 여러 가지 얽혀 있는 게 많아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름 못 들어본 곳들 있잖아요. 뭐 대기업 2차 벤더나 뭐 3차 벤더 아니면 뭐 중소기업들 이런 것들에 뭐 예를 들어 뭐 공장이랑 이런 것들 가지고 계신 법인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자산 정리하면 뭐 200~300억 부자들 뭐 500억 부자들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이들 나가고 있어요. 진짜 요즘 많이 나갑니다. 정말 많아요. 이제는 상속세는 사실상 모든 나라들에서 없애고 있는 추세고요. 상속세를 높게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훨씬 더 적습니다.
그리고 상속세를 최소한 매도할 경우에 내는 걸로 밀어줄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상속세를 낼 때 내더라도,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처럼 뭐 50%, 60%를 내더라도 그걸 팔면 내는 거죠. 이 상속세는 정말 이상한 세금이어가지고 재산을 받았다는 걸로만으로도 세금을 내요. 재산을 팔지 않았잖아요. 아직 안 팔았는데 세금을 내라는 이상한 세금이에요.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 상속세고요. 두 번째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예요. 그러니까 둘 다 어찌 보면 부동산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한데 너가 재산을 받았으니까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나한테 재산을 줬는데 나는 세금 낼 돈이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녀가 어리거나 하면. 근데 세금을 내래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아니 재산을 받았으면 재산이 팔릴 때 세금을 내는 게 맞겠죠. 예를 들어 재산을 뭐 50억짜리를 받았어요. 그럼 얘가 50% 세금을 내야 되니까 25%겠죠. 25억을 내야 되겠죠. 근데 얘가 나중에 안 팔아서 100억이 됐어요. 그럼 100억에 또 50%를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번 돈이 아니라 그 재산을 팔 때 판 가격의 50%의 세금을 내면 돈이 생겨서 거기서 세금을 내는 거니까 그나마 낫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가 뭐가 부동산을 줬어요. 야 그거 그럼 감정평가해보자. 이거 56억인데요. 감정평가도 그게 시세가 아닌데도 막 그냥 56억이래. 그러면 그냥 거기에 뭐 절반 나오는 거예요. 나는 아직 팔지도 못했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요즘에 노인분들 있잖아요. 한 80대 뭐 90대 이런 분들이 땅을 좋아하세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되게 땅을 많이들 좋아하셔가지고 그 부동산 중에서도 땅을 되게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 재산이 뭐 100억이에요. 근데 그 100억 중에 땅이 만약에 70억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땅이 70억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땅이 팔려야지 70억이지 안 팔리면은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뭐 집이라고 하면은 뭐 그걸 어떻게든 전세를 주든 뭘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땅은 대출도 많이 안 나오기도 하지만 거래 자체도 잘 안 됩니다. 근데 땅을 감정평가를 막 해요. 그래서 한 70억이 됐어요. 그러면 30억 내라는 거야 갑자기.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땅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자녀한테 땅이 상속되는데 땅이 팔리지도 않아. 대출도 안 나와. 근데 세금은 내래요. 그러니까 이 세금을 무슨 수로 냅니까? 못 내잖아요. 그래서 경매 넘어가요. 그래서 그 땅이 그냥 엄청 싸게 막 팔리고 합니다. 근데 그 싸게 팔려도 상관없어. 어차피 세금은 딱 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70억에 팔 수 있는 건데 힘들어서 50억의 땅을 팔았어요. 근데 세금은 여전히 뭐 50억 내라는 거야. 예를 들어 40억 내래. 그럼 세금으로 냅니다. 그러니까 팔린 거에 몇 프로를 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돌아가시면 그때 그냥 기준으로 세금이 나와요. 그러니까 금매로 팔면은 실제로 재산을 싸게 판 것도 문제지만 상속세는 그대로 높아가지고 완전 그냥 집안이 풍비박산 나요. 그래서 절대로 노인분들 있죠. 지금 한 80대이신 분들 막 이런 분들이 부모님이 있으시면요. 땅은 처분하라고 하셔야 됩니다. 땅은 어떻게든 처분을 해놔야 돼요. 미리미리. 안 그러면 진짜 골치 아프다. 나중에. 그 땅 상속받았다가 전 재산 날아가는 가족들 꽤 있습니다. 10억까지는 상속세를 없애야 됩니다. 라고 해주셨지만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상속세는 최소한 한 100억 정도까지는 면세 구간으로 줘야 되고요. 더 정확하게는 100억까지는 증여도 면세로 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감세를 하게 되면 당연히 어디선가 증세를 해야 되는데 그 증세의 일부를 저는 뭐 보유세로 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 세금이 줄어들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뭐 하나만 깎으면 감세라고 하고 반대로 늘리는 건 당연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결국에 이제 자기 살 길을 찾으러 가기 때문에 알아서 그냥 돈 들고 외국으로 가실 거예요. 지금도 가고 있고 이미 가고 있다. 유럽을 보면은 이민자들을 극혐하는 분위기가 점점 심각해지던데 이민도 겁납니다. 어느 날 이민자라고 무슨 일을 할지 모를 정도로 세상이 극단적으로 흘러가니 이민을 가는 것도요. 돈을 들고 가야죠. 기본적으로 이민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닌 남에게 내 신분을 의탁하러 가는 겁니다. 이게 약간의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삼국지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옛날에도 항상 그 어떤 나라가 이제 패망을 하게 되면은 그 예를 들어 뭐 조조가 막 그 여포를 막 쳐들어가 가지고 여포를 멸망시켜요. 그러면은 그 장수들을 보고 얘는 우리 편으로 가지고 가야겠다. 아니고 얘는 그냥 뭐 참수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걸 막 결정하잖아요. 그때 보면은 항상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지 패망한 국가에서도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이민도 아주 뭐 이성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나라에서 내가 필요해야 됩니다.
내가 그 나라의 어떤 보탬이 돼야지 내가 그 나라에 가서 뭔가 자리도 잡겠지만 그 나라 사람들도 나를 환영해 주겠죠. 근데 지금의 어떤 뭐 이민이랄까, 정확하게 뭐 난민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난민이라는 것도 뭐 어떤 분들은 뭐 인도적 차원에서 받아야 된다고 하지만 그 나라에 어떤 도움이 되지 않는 거는 정말 소수는 할 수 있겠죠. 소수. 근데 다수가 그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답이 잘 안 나옵니다. 왜냐면 사회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은 우리나라가 뭐 힘들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남의 나라에 쓸모가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되겠죠. 근데 이게 얼마나 씁쓸하고 속상한 얘기입니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잘 키우고 더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발전이라는 건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의지도 있어야 되지만 교육도 필요하고 제도와 시스템이 뒷받침되는 상태에서 자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돈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 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떠나고 싶어 하고 실제로 떠나는 거를 막 권하고 있으면 이게 과연 좋은 걸까? 라고 생각해 보면 안 좋은 거겠죠. 그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항상 드렸지만 부동산 뭐 투자 뭐 이런 걸 떠나서 한국이 좀 잘 되길 바라는데 이게 좀 점점 더 쉽지 않아지는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쉽지 않아지는 것 같아요. 원래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부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망하진 않겠죠. 어느 정도 쭉 갑니다. 근데 계속 가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